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오토데스크 CFD가 어떤 건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D 원본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CFD를 위해서 새롭게 모델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이미 모델링 되어 있는 걸 갖고 와서 사용하시면 되고, 저 모델링 돼 있는 원본 데이터는 오토데스크 것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모델링 툴도 다 가져와서 쓸 수 있나요? 네, 3D 모델링 툴은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환성이 되게 좋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3D 모델링을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해석 조건이라든지 물성치라는 게 이제는 해석 안에서 어떤 물성치를 갖고 있고 어떤 조건을 줄지에 대한 설정이 되겠는데 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이제는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물성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되고, 뭐 혹여나 이제는 특정 유체를 사용하신다. 네. 뭐 질소가스라든지 뭐 다른 기타 네, 네, 기체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네.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사용자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CFD에서 활용하는 그 설정 값을 네. 사용하면은 웬만한 분석은 다 되는데 네. 정말 특이하게 말씀하신 질소를 활용해서 뭔가 저런 제품에 대한 뭐 역학을 분석하는 케이스는 진짜 드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케이스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오토 메쉬라는 기능이 네. 있기 때문에 좌측 하단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는 메쉬를 만든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격자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오토 메쉬를 사용해서 손쉽게 메쉬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뉴얼 메쉬를 이용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메쉬를 더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토메쉬를 한 번에 싹 자동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럼 그 부분만 따로 매뉴얼로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 결과도 이제 한 창에서 볼 수도 있고 이제 자동 수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오토데스크 CFD의 장점 중에 하나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해석 툴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되고 그 해석 계산이 끝난 후에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저희 오토데스크 CFD는 그 계산 중간중간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마다 매번 실시간으로 그 결과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네. 저희가 원하는 계산 값으로 잘 가고 있는지 중간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그 결과까지 받아봐야 되는 시간의 로스를 줄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다른 툴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다 끝나고 그 해석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유저가 사람이다 보니까 네. 경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물성치라든지 만약에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기를 넣었다든지 실수했을 이런 수도 식으로 있죠.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다른 툴 같은 경우는 해석이 끝난 후에 결과 보면서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 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해석 초반에 이게 지금 잘못 세팅이 됐구나라는 네네. 걸 빠르게 스케치를 해서 중지를 하고 다시 세팅을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생길 수 있는 로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뭐 물성치를 넣으면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 돼라는 어느 정도의 평균값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 나오기 전에 뭔가 그 이 CFD를 통해서는 요런 흐름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라고 그 수치를 딱 보고 이거 잘못됐다 아니다를 금방금방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단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수정하고 다시 한번 이 분석을 수행하고 이게 되는데 나머지는 중간에 그 결과 값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무조건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토데스크 CFD의 이제 해석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토데스크 CFD는 유동 해석을 할 수 있는 툴로서 이제 열 전달 해석도 가능하고요. 네. 유동 해석으로 봤을 땐 충류, 난류, 정상 상태 해석이 가능하고 열 전달 해석 또한 전도, 대류. 그러니까 유동 해석과 열 전달 해석은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급 기능은 이제 트랜지언트 해석이라든지 복사, 모션 이런 기능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사용자가 편하신, 그러니까 필요하신 기능은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고급 기능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건 스칼라라는 기능으로서 두 가지 유체, 그러니까 만약에 물과 기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한 곳에 있었을 때 어떻게 섞이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교반기가 돌아가면서 그 위에 있는 유체와 아래에 있는 유체가 섞이는 해석이 네. 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빨간색과 파란색은 다른 유체를 표현한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이 유체가 섞이면서 초록색으로 이제 변동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CFD 화면을 이제는 그 애니메이션화 해서 넣은 건데, 저희 오토데스크 CFD에서 이제 PPT에서 사용할 수 있는 뷰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걸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 결과와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른쪽 결과를 설명해 드리면 파란색이 공기고요. 네. 그다음에 하늘색이 질소가스입니다. 네네. 그래서 위쪽에서 질소가스가 이렇게 분사가 오, 됐을 때 네네네. 어떻게 섞이는지에 대한 결과가 되겠는데, 지금 위에서 질소가스가 내려오긴 하는데 네. 이 결과가 이 질소가스가 어디에서 내려오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소가스가 나오는 모델링 자체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수가 없는데, 저희가 뷰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일단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모델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네. 이런 그 노즐이 어떤 노즐로 인해서 어떻게 분사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영업적으로 네.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드릴 때 이제 이렇게 됩니다를 보여줄 수가 있고, 네. 로테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야. 좀 더 이런 모델링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보통은 그 전문적인 툴 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막 확대도 했다, 축소도 했다, 돌렸다가 이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네요. 네. 야,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무실에서 열심히 설계만 할 거고,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시제품 투자자한테 가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그 투자자가 저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딱 집었을 때 네. 그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PPT 같은 걸 사용해서 저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이렇게 만약에 지금처럼 맨 처음에 이 화면처럼 이렇게 축소된 상태에서 보여줬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라고 할 수가 네. 있을 텐데, 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확대를 하게 되면 네. 이런 부분에서 네, 이렇게 네, 분사가 네. 되는구나 네. 라는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야, 신기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다음 보여드릴 기능은 이제는 프리서페이스라고 해서 네. 물의 수면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보시는 모양 같은 경우에는 헤일이 밀려왔을 때 네. 건물로 어떻게 그 물이 들어가는지에 네. 대한 해석이 되겠고요. 이런 수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수면을 따라서 이제는 건물에 부딪히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탱크롤이라고 해서 기름을 네. 싣고 다니는 차가 이제 급정거를 했을 때 네. 안에 있는 이 기름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댐이 있고 네. 그 댐을 그 범람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범람을 했을 때 이 물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통 안에 유체가 들어있고 거기에 막대기를 놓고 막대기를 돌렸을 때 네. 그 막대기에 의해서 어떻게 물이 이제 분사가 되는지, 어떻게 거동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능을 보셨을 때 이게 이제는 전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션이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네. 저희가 오토데스크 CFD는 유체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모션이라는 기능은 안에 들어있는 솔리드가 움직이면서 유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해석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제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링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링팬이 돌았을 때 그 네. 실링팬으로 인해서 어떻게 유동이 생성이 되는지에 대한 기능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안에 있는 모재, 그러니까 이 레일을 타고 가는 모재에 열을 계속 가했을 때 그 모재가 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발산을 안 하고 얼마나 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밸브 안에 이제 유체가 흘렀을 때 그 유체로 인해서 이제는 스프링 압축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압축기고, 다섯 번째도 이제는 기름이 꽉 차 있는 그 기어 박스 안에서 기어가 돌았을 때 안에 있는 유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듯 이제 안에 있는 솔리드들이 움직였을 때 그 유체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모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솔리드라는 거는 고체를 네, 맞습니다.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저런 실링팬이 돌아갔을 때 그 공간에 있는 공기들이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뭐 신식 주택이랄지 이런 데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금 거실에 에어컨 안 놓고 저렇게 실링팬 두는 거거든요. 네네. 저걸 두는 이유가 에어컨은 어쨌든 그냥 찬바람을 이렇게 쭉 발산을 하니까 공기를 차기는 해주지만 환기가 안 되니까 냉방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네네. 창문을 열어놓고 실링팬이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공기가 순환돼서 구석구석마다 다 이렇게 적정한 온도로 시원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저런 실링팬을 많이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실링팬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설계 부분에서 뭔가 잘못됐으면 공기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실링팬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시원하네?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상하다? 우리 제품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은 뭐 여기 뭐 창이 좀 잘못된 건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런 툴이 없으면 그런 판단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공기라는 건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험적으로 하실 때도 이제는 연기를 이용해서 실험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CFD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없더라도 네. 이런 경계 조건을 통해서 결과를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네. 더 세밀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야, 진짜 신기하네요. 야, 되게 좋아졌네요. 요즘에는 기술이. 네. 네, 진짜 신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문 기관이나 외주나 이렇게 막 의뢰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를 저 실링팬 설계하는 사람이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토데스크 CFD가 전기전자 분야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자장비에는 이제 열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열 관리에 대한 해석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보시면 히트싱크의 최적화라든지 냉각팬의 최적화, 열광기 설계 등 다 모든 게 이제 열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 관리에 대한 해석을 전반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그 해석에 대한 얼마큼의 해석이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지금 보시면 네 가지 레벨이 있는데 컴포넌트 레벨, 보드 레벨, 시스템 레벨, 룸 레벨이 있습니다. 컴포넌트 레벨은 부품 하나하나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IC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IC판에 IC들을 막 넣고 이제는 네. 같이 그렇죠. 그거 필요하죠. 네, 같이 이제는 해석하는 게 이제는 보드 레벨의 해석이 될 거고 네. 그 보드들이 이제는 여러 개 꽂혀 있는 곳의 해석이 시스템에서 네, 네, 그리고 이런 렉이 여러 가지 있었을 때 그 룸에 대한 해석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CFD로 모든 경우 모든 케이스가 다 해석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 이제 집어넣었고요.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열 관리에 대해서 보셨을 때 강제 대류, 그러니까 팬으로 인해서 공랭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강제 대류 해석도 되고, 그다음에 팬이 없이 그냥 발열로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자연 대류 해석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외기 유동이라든지 순행, 뭐 이렇듯 이제 열 관리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케이스들을 해석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LED 램프 발열 해석이 되겠고요. 네.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을 비교해서 이제 결과를 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면과 두 번째 화면은 이제 서로 다른 모델이고요. 그 다른 모델을 한 창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되겠네요. 네, 직관적으로 바로 비교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어느 부분의 속도가 높고 어느 네. 부분의 열이 높다라고 네, 네, 네. 하면 취합을 해서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최적화를 좀 더 손쉽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이 열에 대한 결과를 보셔도 열의 분포가 어떻게 그러네요.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본다라는 건 확실히 이제 비교적으로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니까 네. 좀 더 이런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해석의 결과를 네. 분석하는 데에도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이제는 접근성 있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사무실에 뭐 한 트리플 모니터 딱 해놓으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세 가지 창에 모니터에다가 각각 화면 띄워놓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현장에 나가 있거나 출장에 갔거나 뭐 아니면 조금 뭐 집에서 일한다거나 그럴 때 노트북으로 화면 하나로 봐야 될 때는 네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야지만 사무실에서 세 개 화면에 띄워놓고 보는 것과 같은 생산성이 발휘될 것 같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화면이긴 한데, 뭐 세 개라든지 네 개까지도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케이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는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냉각이 되는지에 대한 네네. 해석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배풀이 없는 모델입니다. 아래는 배풀이 있는 모델인데, 배풀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바람의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파워 서플라이를 지나가지 않고 그냥 위로 네. 바람이 통하는 이제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아래쪽 결과를 봤을 때 이 배풀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 그 배풀을 따라서 네. 바람길 자체가 네, 달라졌네요. 예, 안에 있는 애를 한번 식히고 지나가는. 네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황색이 그러니까 해석 결과를 보셨을 때 파란색이 낮은 온도고 그렇죠. 빨간색이 높은 온도인데 네. 위에 있는 결과보다는 아래에 있는 결과가 좀 더 냉각이 된 네네네. 결과를 볼 수 있는 예,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배풀 무조건 달아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풀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조정할 수 형태라든지,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하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는 펜의 위치에 따라서 내부 기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요. 네. 이걸 보시면 이 펜으로 인해서 안에 기류가 생기는데 그 기류가 어느 위치에 어느 속도를 갖고 있는 기류들인지 다 다를 겁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결과는 20인치 per sec에 대한 속도를 갖고 있는 애들의 분포를 표현한 거고 네. 오른쪽은 40인치 per sec에 대한 그 유동에 대해서 분포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입력을 해 놓은 거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평면을 만들고 그 평면을 보는 거와 다르게 이렇게 3D 형태로 보시게 되면 네. 어느 부분에 유동이 좀 더 몰리는지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는 저희가 오토데스크 CFD 데모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인벤터에서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조립을 한 후에 그게 어떻게 CFD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CFD 해석과 그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로만 보여드렸다면 실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데모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콘덴서 모델이 되겠고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만드는 걸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콘덴서 몸통을 이미 모델링을 해놓고 이제 다리만 모델링을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네. 돌출을 통해서 이제는 모델링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각 부품을 만들게 되면 이 부품을 이제는 결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할 데모를 진행할 모델은 그래픽 카드 모델이 되겠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이렇게 어셈블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많은 것들을 다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네. 지금 방금 만든 콘덴서만 이제는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배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방금 만든 부품을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는 배열을 시키는 네.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보시면 일단은 모델을 불러와서 그 모델을 통해서 구석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위치에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 네, 조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보시면 이제 면을 잡고 그 면과 동일하게 들어간 면을 잡아서 네네. 이제 넣어주는 네, 결과가 되겠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 기판에 들어가는 부품이 되겠는데, 네.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그래픽 카드라는 건 펜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펜도 추가로 모델링이 된다면 여기에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결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은 부품 하나만 결합하는 걸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다른 뭉치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에 네. 대해서 보여드리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그래픽 카드에 이제는 안에 있는 그 발이 제일 일어나는 부품에 네. 이런 냉각 팬을 설치하는 설치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전에 그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그 배치시켰던 거와 동일하게 이것도 이런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유저가 원하는 곳에 이 모델을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모델링이 다 된 거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상태에는 너무 많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기류 해석으로 봤을 때 필요 없는 부분들도 발생을 합니다. 네. 일단 콘센트, DVI 단자 또한 저희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세세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다 격자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 작업이 한번 필요하고요. 네. 이게 원래 모델이라고 했을 때 한번 수정 작업을 거치는 결과 수정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수정 작업을 거친 모델이 되겠고요. 아, 그런 저 DVI 그 케이블 그쪽 단자 다 사라지고 네네. 네, 쓸데없는 것들이 사라졌네요. 네. 그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발열이 일어나는 콘덴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살리고 네. 그 외에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발열과 연관 없는 부분들은 다 지우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네모, 그러니까 육면체가 있었는데 그 육면체는 뭐냐면 공기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거는 공기층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 모델을 감싸고 있는 육면체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모델링이 다 끝난 후에 지금 시뮬레이션 탭에 액티브 모델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CFD로 연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액티브 모델을 누르면 CFD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지금 이제 CFD 창이 되겠는데요. 맨 처음에 CFD 창을 키시게 되면 이제 지오메트리 툴이라고 해서 이 작은 엣지라든지 작은 모델들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아까 보여줬던 육면체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CFD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 가져온 거. 네, 제가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델을 한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위에 셋업 태스크라고 해서 위에 이제는 메테리얼, 바운더리 컨디션, 메쉬 사이징, 솔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물성치를 집어넣고 경계 조건을 넣고 그다음에 메쉬를 짠 후에 이제 해석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그 해석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이제는 물성치를 넣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육면체가 공기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공기에 대한 물성치를 네.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이 팬이 돌아가는 부분에는 저희가 그 로테이션 리진이라는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계 조건을 넣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케이스라든지 안에 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팬을 잡아주는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ABS 모델, 그러니까 ABS 재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물성치를 넣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물성치 넣는 거를 하나하나 넣고 거기에 따라 하나하나 지우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떤 거를 안 넣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드에 대한 경계 조건을 넣었고 네. 그 보드를 숨겼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런 IC 칩의 발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발열 칩에 대한 부분도 물성치를 집어넣고 숨겨주고 이렇게 하면 남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직관적으로 보시기에도 되게 많은 부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경계 조건을 넣고, 저희가 물성치를 넣고 그걸 하나하나 숨기고 나머지를 통으로 물성치를 넣게 되면 일일이 다 선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일단은 그 물성치를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제 물성치가 잘 들어갔는지에 대한 더블 체크도 가능한 게 왼쪽 아래 색상과 그러네요. 이 모델의 표시를 색상이 해주는구나. 나타나기 때문에 네. 더블 체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물성치를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떤 해석을 원하느냐, 유저가 어떤 해석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 많이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네. 공기로. 네, 그거 보시면 이제 그 경계 조건에 대해서 물성치에 대해서 다 집어넣었고요. 이제는 경계 조건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육면체가 공기층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공기층에 이제 대기압 조건을 넣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이 안쪽에 어디에 발열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냉각이 돼야 되는 걸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필요한 그러니까 발열이 어디서 되는지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열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경계 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토탈리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총 열량 생성으로 인해서 이제 몇 와트가 걸리는지에 대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작은 IC들 그리고 큰 IC들로 따라서 이제는
발열되는 발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경계 조건을 넣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지금 방금 선택한 그 제품 네네, 부분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어디가 선택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디에 경계 조건을 넣었는지 흰색 띠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직관적으로 네. 손쉽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펜과 같이 맞닿는 부분이 제일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제일 큰 발열량을 넣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클릭 몇 번만으로 이제는 물성치와 경계 조건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경계 조건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오토 메쉬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공기층에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가 몇 도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넣어서 외부의 온도가 20도일 때 이 안에 있는 발열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안에 경계 조건이 잘 들어간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요. 이게 다 끝났으면 이제는 오토 메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메쉬 사이즈를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오토 사이즈를 눌러주시면 오토로 이제 자동으로 메쉬가 생성이 되고요. 보시면 지금 이 3D 모델에서 이 포인트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격자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쉬가 들어갈 거고요. 일단 해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랜지언트 해석과 스테디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이 해석 같은 경우는 과도 해석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과도 해석을 누른 다음에 솔버를 누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솔버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테스트 창에 다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대해서 부담감을 그렇게 안 가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석 솔버를 눌렀을 때 해석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해석 결과, 그러니까 계산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실시간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지금 계산 결과인지 아닌지 그냥 파란색이 끝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이제는 다른 결과 보기를 통해서 지금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 속도가 발열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평면에 아까 그 펜이 돌아가는 부분, 이 빨갛게 표현된 부분이 펜이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는 펜이 돌아가면서 속도가 발산된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그 결과가 해석이 다 끝난 후에 결과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처럼 이제 저희가 평면을 만들어서 그 평면에 대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속도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왼쪽에 있는 레전드를 통해서 속도가 얼마큼 분포되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 속도가 지금 냉각 핀을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볼 수가 있고, 화살표로 다 표시가 되네요. 그 공기의 방향, 방향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벡터로 이제는 화살표가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공기가 흐름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컨투어로 지금 보시는 면은 컨투어 면인데 이렇게 색상으로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 평면을 세워서 세운 결과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펜이 돌았을 때 이 그 옆에 있는 히트싱크를 지나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평면을 세워서 볼 수가 있고요. 펜이 돌다 보니까 펜으로 유량이 다 쏠리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그 결과를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평면적인 결과를 보시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트레이스라는 결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금 보시는 건 평면으로만 보는 거지만 트레이스를 보시게 되면 트레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그 공기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라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뒤에 있는 팬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어떤 식으로 거동을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레이스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지금 225개의 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좀 더 많아 보이는 거고 이거는 유저가 좀 더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너프하게 혹은 좀 더 조밀하게 해석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특정 온도, 특정 속도의 분포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좀 펜과 멀어지면서 야. 예, 한쪽으로 온도가- 쏠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네. 역시 당연하죠, 저거. 네. 네네. 그래서 속도, 일단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건 속도이긴 한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온도까지 같이 곁들여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예,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펜 속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온도를 얼마만큼 낮춰줄 수 있다라는 것도 판단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데모는 이제는 해석을 하고 결과 보여준 걸까지 이제는 네. 데모는 진행할 거고요. 네. 이제는 저희가 했던, 네, 해석을 하고 네. 그 시각화까지 했던 네, 그 네.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걸 보니까 왜 펜의 날개에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네,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 오토데스크 CFD를 사용한 게 실제 사례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챔버가 있었을 때 그 챔버에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유동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게 얼만큼 냉각을 시키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이 베풀의 형상에 따라서 이 플로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그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한 사례가 되겠고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그 결과 분포가 되는지에 대해서 CFD 결과창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CFD 결과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Vred라는 저희 오토데스크 CFD 툴이 있습니다. 네. 시각화 툴인데, 네. 그걸 이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실험실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이랬을 때, 그 3D 모델에 재질을 입혀서 그 시각화를 한 거고요. 지금 아까 보셨던 이 왼쪽에 나와 있는 3D 모델에 네. 저희가 그냥 재질만 입혀서 만든 게 오른쪽 실사화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실제 저 실험실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네네. 3D 그래픽으로 구현을 한 모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왼쪽에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를 실제 배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CFD 해석을 한 그 해석 결과를 여기에 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거는 실사화가 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 네. 추가적으로 아까 봤던 트레이스라는 기능이 네.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야. 대한 사례가 되겠고요. 네. 지금은 이 겉 모양들을 다 숨겼을 때 네, 이 네. 평면 결과 네. 어떻게 이제 부호가 되는지에 네. 대한 해석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 결과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네. 좀 더 그 되게 직관적인데요. 그렇죠. 3D보다는 금방 3D도 이해할 수 좋긴 있고. 하지만 네. 좀 더 직관적으로 확실히 와닿기 네. 때문에 보여주시기에 네,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되게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효과가 있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딱 와닿게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쉽게 와닿게끔. 네, 맞습니다. 결과가. 어차피 그래서- 뭐 저 온도나 이런 거는 색으로 다 표현이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 이 제품이 구동될 때 그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크릴판으로 외부를 만든다든지 뭐 챔버로 그렇게 만드시는데 그렇지. 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네. 이렇게 실사화 처리를 하시게 되면 네. 구동이 됐을 때 네.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열이 네. 얼마큼 식혀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발열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저기에 손가락 집어넣을 수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진짜 정밀하게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야.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이제는 이런 Vred를 활용한 시각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는 저희가 이제 데모라든지 그다음에 성공 사례들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했던 부분은 다 인벤터를 통해서 3D 모델링이 진행이 됐고요. 오토데스크 인벤터로. 네, 맞습니다. 네. 오토데스크 인벤터에서 모델링이 진행이 됐고 네. 거기에서 이제는 CFD와 인벤터 모두 이제 오토데스크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인벤터에서 바로 CFD로 연동되는 화면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이제는 연동이 되고 같이 해석이 가능하면서 이제 이 Vred라는 툴 또한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으로서 이제 서로 호환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같이 이제 콜라보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이런 그 결과 시너지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3D 모델링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시각화라는 부분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오토데스크사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더 활용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CFD 설명해 주실 때 언급을 하셨지만 뭐 인벤터 외에도 다른 툴도 지원을 하기는 하나 호환성이 좋아서 하기는 하는데 아까 저희가 데모에서 본 것처럼 뭔가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동작하는 것 같은 그런 매끄럽게 동작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왠지 뭐 이렇게 네네. 파일도 뭐 불러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같은 회사의 3D 모델링 툴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 툴 그리고 또 시각화 툴까지 한꺼번에 오토데스크에 다 있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사용하면은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좀 더 스무스한 연결을 통해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네네.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오토데스크가 모두 다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오토데스크의 인벤터든 아니면 이런 시각화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제품에 대한 설계에 최적화를 하고 싶으실 때 이 오토데스크 CFD를 더 추가적으로 도입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발표는 여기까지. 네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세션이 실제 기업 내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